자본주의가 마르크스에게 빚을 졌다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비판가였잖아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자, 오늘 이 도발적인 문장이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경제 시스템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통찰이라는 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주장은 그냥 어디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아주 권위 있는 매체죠. 르몽드 디플로마틱에 실린 내용이고요. 이걸 분석한 사람은 바로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레이몽 아롱입니다. 바로 이 분석이 우리가 마르크스 하면 떠올리는 그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자본주의를 그토록 비판했던 사람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채권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자, 그럼 배경부터 한번 보죠. 오늘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을 만큼 놀라운지 알려면 마르크스라는 이름이 거의 박물관 유물처럼 취급받던 그 시절로 가봐야 합니다. 1990년대 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됐죠. 그야말로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의 완전한 승리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이제 역사는 끝났다,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마르크스라는 이름은 글쎄요, 그냥 실패한 과거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다 끝났다고 그냥 폐기 처분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상 안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란 딱지 뒤에 가려져 있던 철학자 마르크스의 진짜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르크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구소련의 그 딱딱한 계획 경제, 아니면 국민들을 억압하는 무서운 전체주의 국가, 이런 이미지 아닐까요? 이게 바로 마르크스에 대한 거의 국물 같은 통념이죠. 그런데 아까 그 분석가 레이몽 아롱이 이 통념을 그냥 정면으로 깨부숴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마르크스는 계획 경제를 주장한 적도 없고 전체주의 사회 같은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말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들하고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실제로 연구하고 분석했던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걸 딱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마르크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대체 그는 뭘 했던 사람일까요? 레이몽 아롱에 따르면 그는 혁명가가 아니라 예언자였습니다. 어디서 뭘 봤냐고요? 바로 당대 세계 금융의 심장이었던 런던에서 자본주의의 미래를 본 거죠. 그리고 그 증거는 아주 엉뚱한 곳이 아니라 그의 가장 유명한 책, 자본론 안에 떡하니 숨어 있습니다. 특히 3권, 그것도 무려 16개장에 걸쳐서요. 여기서 마르크스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와, 이거 지금 우리가 사는 금융자본주의 이야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가상자본입니다. 가상자본이라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장에서 땀 흘려 물건을 만들어서 버는 돈이 아니고요. 그냥 돈이 종이 위에서 혹은 요즘은 컴퓨터 화면 위에서 스스로 돈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이나 신용 같은 거요. 마르크스는 바로 이 가상자본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엔진인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본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과정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먼저 그는 도서관에만 틀어박혀 있던 게 아니에요. 직접 당시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런던으로 가서 시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제 물건과는 상관없이 돈이 돈을 낳으면서 거품처럼 불어나는 가상자본의 힘을 꿰뚫어 본 거죠. 그러면서 경고한 겁니다.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결국 돈 그 자체를 신처럼 숭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이걸 19세기에 예측했다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150년 전에 똑똑한 사람이 있었네 하고 끝날 얘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잊혀졌던 분석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이게 오늘날 경제를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마르크스는 붉은 깃발을 들고 타도를 외치는 혁명가의 이미지죠. 하지만 레이몽 아롱이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마르크스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운 펜을 들고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속을 아주 정밀하게 해부했던 분석가의 모습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마르크스의 비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때려 부수자 이런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관심은 오직 이 시스템,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였습니다. 내부의 엔진, 그 부품들, 그리고 특히 실물 경제와 금융이라는 두 바퀴가 어떻게 삐걱거릴 수 있는지에 집중한 거죠. 그리고 그가 말한 가상자본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 아니면 지금의 암호화폐 열풍. 어때요? 150년 전의 분석이라고 하기엔 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지 않나요? 자, 오늘 우리는 레이몽 아롱의 안내를 따라서 마르크스라는 인물의 먼지 쌓인 초상화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살짝 엿봤습니다. 혁명의 아이콘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가장 예리한 분석가로서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의 가상자본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유효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매일 숨쉬듯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걸 잘못 보고 또 놓치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보고 또 놓치고 있는 걸까요?